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말 함께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부는 어디서 오는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죠. 원래 제목은 The Science of Getting Rich.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동안 이 책을 계속 옆에 끼고 있으면서 이래서 정말 10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많은 성공, 동기부여 그 멘토들에게 근간이 된 책이었구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밥 프록터 같은 경우도 이 책의 내용을 주제로 2016 년에 수백만 원짜리 세미나를 열었어요. 우리는 그 세미나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곁에 두고 좀 깊이 있게 열린 마음으로 몇 번이고 읽는다면 세미나 듣는 거 못지않은 깨달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 또한 이 책이 시크릿의 초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인이 2014 년도인가요?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받을 때에 딸한테 받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었죠. 이 책을 몇 시간 동안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고 영감을 얻고 그걸 통해서 시크릿을 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자신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책. 100년 전 미국에 윌리스 와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가난하게 살다가 점차 부의 원리와 방법을 확립해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와틀스가 죽기 전에 자신이 깨달은 것을 두둥 책으로 남깁니다. 1910 년에 썼으니까 100 년이 지금 넘었죠. 이 책은 그 이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주면서 아마존 베스트셀러 최장기 1 위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순위에서 떨어진 적이 없대요. 총 17 장의 핵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치 강의를 듣는 듯한 17 강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강 한 강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겹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만큼 마테스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이게 워낙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그 문장 자체가 매끄럽지 않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좀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그냥 싹 흡수가 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끌어당기려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 몸 세포가 이렇게 쫙 뭐라고 해야 되죠? 막 간질간질간질? 아무튼 롤러코스터 타면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막 촤르 이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느낌을 딱 받을 때 벌써 끌어당김이 강력해지거든요. 자, 책 소개하는 서평을 조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당신을 돕는다.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디선가. 그쵸? 그런데 그 문장들이 최초로 등장한 것이 100년 전 와틀스가 쓴 "부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와틀스가 강조한 이 메시지는 100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방식으로 변형되었고 재활용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면서 조금씩 왜곡됐을 가능성 또한 크죠. 우리가 이 부의 원전을 반드시 오리지널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 철학이 플라톤과 공자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껏 나온 부와 관련된 책들 역시 부는 어디서 오는가에 윌리스 와틀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뉴욕타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부와 관련된 책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멘토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와테스가 쓴 "부는 어디서 오는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많은 맛집에서 원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1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발전, 즉 지금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데 있다. 이 우주에 생명 있는 모든 개체는 성장이라는 양도 불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경우 삶의 권리라 함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자유롭게 제약 없이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요컨대 우리 인간에게는 부자가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 삶은. 근데 이런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물자를 자유롭게 써야 되거든요. 제약 없이 써야 돼요. 우린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자가 되어야겠죠. 자유롭게 제약 없이 이용해서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물자를 자유로이 이용하려면 그걸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자 되는 과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지식 중에서 최우선으로 중요하다 하겠다. 부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부자가 돼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모든 물자들을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몸, 정신, 영혼이란 세 가지 동인이 있다. 우리 인간은 몸, 정신, 영혼을 위해서 산다. 세 가지 중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 가지 모두 골고루 가치가 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나머지 둘도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 자신 삶의 최대치를 실현하는 것, 최대치로 성장하는 것, 당신이 신과 인류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겠다, 뭐 사회에 뭘 공헌하겠다, 이것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내가 최대치로 성장을 해야만 하는 거죠. 나 스스로도 성장하지 못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봉사하겠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이 책에서 반복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방식은 실제로 존재한다. 2 장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은 실제로 존재한다. 부자 되는 과학은 대수학, 산술학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과학이다. 이 세상에는 부를 얻는 과정을 주관하는 특정 법칙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 법칙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당신은 수학 문제를 풀듯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 밥 프록터도 수백만 원짜리 강의 세미나에서 그렇게 말하죠. 공식이 반드시 있다. 분명히 있다. 확실한 공식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오히려 모든 면에서 평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이나 능력을 갖춰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특정 방식, 즉 부자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증거다. 근검절약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아주 검소한데도 가난하다거나 마음껏 쓰는데도 부자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당신이 현재 이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막대한 빚을 지고 있어도 상관없다. 친구나 영향력이나 자산이 없어도 상관없다. 아무래도 괜찮다. 부자의 방식을 실천하기만 하면 당신도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자, 요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자의 방식을 실천만 하면 당신도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2번 더 소리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부자의 방식을 실천하기만 하면 당신도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한 번 더. 부자의 방식을 실천하기만 하면 당신도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기회는 정말로 독점되는가? 의 주제로 또 펼쳐지고 있는데 책
을 소개한 서평에서 또 공유해 볼게요. 흔히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와틀스는 부의 공급량은 한계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지 말라고 말이죠. 타인을 짓밟고 아등바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듯 보여도 결국엔 지식을 나누고 아낌없이 베풀던 사람들이 더 크게 성공의 자리에 앉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전 백종원 씨를 많이 떠올렸어요. 예전에는 그 본인의 요리법, 비법들 막 숨기고 공유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비법들을 뭐 너무 막 넓게 알리고 막 컨설팅 막 해 주고 이러니까 더 크게 성공하는 걸 보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지식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또 전달하잖아요. 공유하잖아요. 내 비밀이야. 영업 비밀이야. 이렇게 숨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막 널리 정말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공유했을 때에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부자는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조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공급량에만 신경 쓰지 마라. 언제나 당신의 눈은 원천 물질에 깃든 무한한 부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 그 부는 당신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다. 당신에게 그걸 맞이하고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말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의 공급을 독점함으로써 당신에게 오는 부를 막지 못한다. 다음 문장 저를 되게 뼈 때리게 한 문장이 있어요. 아직 집 지을 준비가 안 됐으면서 명당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워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일랑 한순간도 하지 말라. 네. 나 그거 못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하면 어떡하지? 지금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딴 사람이 다 차지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초조화하지 말라는 거죠. 대기업이나 재벌이 밀고 들어와 세상 부를 다 차지할 거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앞질러 당신이 원하는 걸 채갈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 다른 사람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굳이 탐할 필요 없다. 당신은 원하는 걸 스스로 창조해 나갈 창조의 주체다. 공급에 있어 무한히 자비로운 원천 물질과 협력해서 말이다. 부가 당신을 찾아오게 하는 법 6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파는 물건이 당신이 받는 가치보다 상대에게 더 큰 이득을 주지 못한다면 그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사업은 전투장이 아니다. 거기서 당신은 누군가를 무찔러 이길 필요가 없다. 혹시라도 지금 다른 사람을 무찔러 이겨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장 손 떼는 게 좋다. 부자는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중간중간 계속 반복돼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한대요.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등바등 내 걸 누가 채갈까? 누가 먼저 다 차지해 버릴까? 조바심 낼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함으로써 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끝이 없대요. 공급에 무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 말 듣고 제가 또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등바등하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내가 뭘 할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 명당 자리 빼앗길까 봐 뭐 그걸 잡으려고 애쓰지 말자. 내가 준비되는 게 먼저구나.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는 게 먼저구나. 끌어당기는 그 느낌을 갖는 것이 먼저구나. 이런 깨달음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문장 같이 낭독해 볼게요. 이건 밥 프로터도 그 수백만 원짜리 세미나에서 그 강연에 그러면서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막 힘줘서 말하는 게 있어요. 막 야단치듯이 말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그냥 들었을 때는 한 번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자꾸 곱씹어서 말해 보면 생각해 보고 말해 보고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고 반복하다 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서 세포가 쫙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자, 그 원칙을 말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쓰여져 있는 문장들입니다. 하나, 이 세상에는 원천 물질이 있고 세상 만물은 모두 거기서 만들어진다. 원천 물질은 이 우주 곳곳에 스며 있고 배어 있고 그 겹겹이 층층이 쌓여 있다. 둘, 이 원천 물질이 생각하면 그 생각이 형태를 입어 하나의 물질이 창조된다. 셋, 인간은 생각에 형태를 입힐 수 있고 그걸 무형의 원천 물질에 각인시킴으로써 그 형태를 실제로 창조해낼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이 세상에는 원천 물질이 있고 세상 만물은 모두 거기서 만들어진다. 원천 물질은 이 우주 곳곳에 스며 있고 배어 있고 그 겹겹이 층층이 쌓여 있다. 둘, 이 원천 물질이 생각하면 그 생각이 형태를 입어 하나의 물질이 창조된다. 셋, 인간은 생각에 형태를 입힐 수 있고 그걸 무형의 원천 물질에 각인시킴으로써 그 형태를 실제로 창조해낼 수 있다. 이걸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원천 물질이라는 것은 에너지, 잠재의식, 무의식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이 문장 그 자체를 곱씹으면서 계속 생각해 보시고 읽어 보시고 그러면 아마 이해와 동시에 여러분 감정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제가 뭐 책 내용을 전부 다 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시고 뭔가 이 책에 관심이 갖게 되고 사서 읽어보시면 아마 중간중간에 계속 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더 도울 수 있고 감정의 변화도 더 빠르게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강에서 이제 핵심들을 좀 요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마지막 17강 부자가 되는 과학의 핵심 원칙들. 만물이 창조되는 근본에는 무형의 근본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우주 공간 전체에 겹겹이 층층이 스며 있다. 이 원소의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대로 사물이 창조된다. 사람은 사물을 생각해낼 수 있고 그 생각을 무형의 원소에 각인함으로써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려면 경쟁 마인드에서 벗어나 창조 마인드로 갈아 끼워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무형의 원천 물질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원천 물질은 결코 경쟁하는 일 없이 늘 창조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강조하고 있죠. 네, 경쟁하지 마라. 사람은 무형의 원천 물질로부터 받은 축복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물질과 온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원천 물질의 지력과 합일되게 한다. 그래야만 원천 물질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깊이, 부단히 감사하면 원천 물질과 합의를 이루어 창조 영역 위에 머물 수 있다. 깊이, 부단히 감사하래요. 갖고 싶은 물건,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존재를 머릿속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려야 한다. 그 그림을 생각 속에 각인시키고 그 모든 바람을 이루어줄 초월적 존재에게 깊이 감사해야 한다. 각인시켜라. 분명히 그려라. 이건 몰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목표에 몰입하는 거, 생각을 몰입하는 거. 너무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만, 그 생각에만 몰입하는 거. 명확하게, 분명하게. 자, 그러면서 그 바람을 이루어줄 초월적 존재에게 깊이, 부단히 감사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 나는 대로 비전을 그리면서 그 비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라. 당신 머릿속에
그린 비전을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무엇보다 그게 중요하다. 이때 굳건한 믿음, 깊은 감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그린 비전은 원천 물질에 각인되고 그 결과 창조적인 힘이 가동되기 시작한다. 저는 이게 이렇게 느껴져요. 계속 생각을 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게 왜 필요한가 하면 생각하고 감사했을 때에 어 비로소 몸에서 감정이란 게 생기잖아요. 감사하는 걸 빼버리면 생각만 한다면 머릿속에서만 있는 거지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했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서 뭔가 찌릿찌릿하면서 막 감동이 피부에 닭살이 돋으면서 감동이 물결이 오거든요. 이렇게 느껴져야지만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단계 감사를 빼놓고 계속 생각만 하고 각인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원천 물질의 창조 에너지는 자연적인 성장 경로를 따라 또 이 사회의 산업계에 구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이 책의 모든 지침을 굳게 믿고 실천하면 당신이 머릿속에 그린 비전이 그런 창조 에너지에 힘입어 현실로 나타난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창조의 기존 경로를 타고 당신을 찾아온다. 원하는 게 찾아왔을 때 그걸 받으려면 당신은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 현재의 자리를 채우는 수준 그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 이거 다시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원하는 게 찾아왔을 때 그걸 받으려면 당신은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 현재의 자리를 채우는 수준 그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린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 부자가 되겠다는 목적의식을 견지해야 한다.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완수해야 한다. 이때 각각의 행동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이 받은 현금 가치보다 더 큰 이용 가치를 타인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 역시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죠. 당신이 받은 현금 가치 이상 더 큰 이용 가치를 타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이 하는 모든 거래가 더 큰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 더불어 당신의 성장 지향적인 생각을 통해 당신과 접촉하는 사람들 모두 성장의 기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상 위에서 언급한 지침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 반드시 부자가 된다. 단 이 점을 명심하라. 장차 당신이 받을 부는 비전이 분명한 정도, 목적의식이 견고한 정도, 믿음이 굳건한 정도에 따라 그리고 감사하는 정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비전, 목적의식, 믿음 그리고 감사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받는 그 부는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이 책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책이 얇아요. 작고 밥 프로터는 이 작은 책 하나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백만 원 강의 세미나에서도 이 책의 내용의 핵심들을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고요. 제가 스피치나 보이스 관련 수업을 할 때, 트레이닝을 할 때도 이 책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시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움직임 또는 터치가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 함께하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